네, 처음 뵙는 분들 계시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결석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번 달에 대한 부분만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자면은 원래는 선행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용을 진행을 하지만 약간 지금 여러분들 현행에 대한 부분에 보충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진행될 현행 수업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는 선행 수업과 합쳐서 이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대한 현행을 전반적으로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선행 수업을 다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행 수학을 우리가 지금 3학년 1학기 거 조금만 나오고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8월 달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왜 봤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현행책의 확률이라고 하는 전체 마지막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살짝 다뤘습니다. 살짝 다뤘는데 일단 이제 뭐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나 지금 결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관없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내용을 일단 숙제를 제가 내드리긴 했는데 혹시 숙제 해놓나요? 그 숙제를 어딘지 모르나요? 아니면 풀 때 어려워서 못 푸신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앞으로는 학원 친구 메신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영상을 다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혼자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그 문제 풀어보시면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그 궁금한 생긴 걸 다음 시간에 꼭 해결하셔야지만 결석한 거 잘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시간은 208페이지, 이 책 기준 208페이지 문제 번호는 738번부터 해당하는 내용인데 숙제로 제가 몇 번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757번까지 진짜 조금 나왔어요. 757번까지 212페이지까지 나왔었고 일단 오늘 숙제 해온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을 받는 걸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 제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안 풀어져 있는 750번까지 안 풀어져 있는 문제를 같이 해서 오늘 숙제까지 포함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몇 번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진짜 다 할만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세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하면 되냐면은 749번 한번 보실래요? 자, 74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 문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각 6등분 되어 있습니다. 각각 6등분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두 원판을 돌리는 멈췄을 때 가리킨 수의 합이 4 또는 9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빨간색 원판을 A 그 다음에 파란색 원판을 B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나온 숫자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했을 때 이 스몰 a와 스몰 b를 더했을 때 나오게 되는 합이 4 또는 9를 찾아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a, b가 진짜 더해서 1, 4, 2, 2, 3, 1 이렇게 그냥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세기 귀찮은데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두 수를 더해서 9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앞에가 1인 거 그리고 뒤에가 8인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A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범위, 수의 범위가 둘 다 1부터 6까지만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9가 되는 경우의 수는 3, 6, 4, 5, 5, 4, 6, 3 이렇게 그래서 여기 3가지, 여기 4가지 그래서 총 7가지다. 이런 식으로 푸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단 경우의 수를 세봐라 라는 문제들 대부분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괜찮나요? 좋아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본다라는 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한 포인트를 집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셌을 때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보자면, 지금 이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더했을 때 4가 되는 거, 1하고 3, 3하고 6, 요거 입장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1, 3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얘네 둘의 순서 바꾸기. 그러면 이거 곱하기 2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그치? 다만 이 같이 숫자가 똑같은 건 얘네들은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2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3. 즉 하나하나 쓰는 거 말고 이렇게 조금만 더 잔머리를 굴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게 여기에서 막강하겠죠. 왜? 3, 6, 4, 5만 세고 곱하기 2까지. 이러면 되잖아. 그치? 요 정도의 잔머리는 좀 굴려주자고. 그래서 4가지. 이렇게 해서 3, 4, 5에서 7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두 분도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영상도 보시면서 한번 쭉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진도는 758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758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요거는 앞에 개념을 조금 이야기하고 758번 넘어갑시다. 자, 앞에 살짝 몇 장 넘어가 페이지 번호가 얘가 조금 이상해서 어디를 봐주시냐면요, 그 1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확률 3단원 맨 앞장 여기 중에 지금 숫자 2번하고 3번이 되어 있는 거, 요것부터 2, 3, 4번을 같이 얘기할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혹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얘기했을 때, 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가. 보통 이제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걸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16강을 진출하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거 경우의 수 따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덧셈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곱셈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느냐 못하느냐가 중학교 2학년 이야기에 이 경우의 수를 구분하는 그 성적을 결정짓는, 혹은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빨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덧셈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경우가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을 그냥 진짜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곱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진짜 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건데, 자, 그거를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혹은 동시에 발생하지 못한다, 이걸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때 주사위가 보통 한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부터 6까지. 총 몇 가지? 6가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는 6가지야. 그리고 R에도 6가지. 그러면 A, B의 눈이 나오게 되는 전체 순서상의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는 거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요, 6에다가 6을 얘가 곱해서 곱셈으로써 계산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1, 즉 A하고 B의 눈을 순서상을 이런 식으로 써보면 1,1부터 1,2, 1,3에서 쭉 1,6까지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몇 콤마 몇? 2,1부터 해서 2,6까지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요, 쭉 넘어가서 6,1부터 6,6까지 쓸 수 있겠죠. 마치 가로로 몇 칸이에요?
가로를 몇 칸이니? 이거 이해 안 돼요?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6칸. 이해되십니까? 세로로는요?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6줄. 그래서 가로로 6줄, 세로로 6줄에 해당하는 모든 개수를 구한다. 6 곱하기 6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일 경우, 즉 주사위 두 개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을 통해서 이 곱셈의 법칙,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곱셈에 대한 법칙입니다. 계산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네. 혹시 미안한데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소연이? 소은이? 오케이. 소은이 혹시 지금 이런 내용 배운 적 있습니까? 처음 배워봐요? 좋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다 처음 두 분 들어보세요. 있긴 하겠는데 기억나시나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거랑 비슷하죠? 두 분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6으로 계산하고요. 덧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이 존재하느냐? 얘는 갑자기 어떤 걸로 얘기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얘는 그냥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경우의 수가 있게. 얘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총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가 뭐예요? 1부터 6까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1부터 6까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총 1, 즉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6까지 나오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다 더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냥 빨리 계산해서 6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에는 6가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이제 덧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규칙을 찾아보니까 동시에 발생하느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동시라는 말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동시는요, 같은 시간대, same time의 의미가 아니에요. same time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여러분들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했을 때 얘를 거기서 얘기하는 same time 동시에 던진다 해서 얘 곱셈이 그게 아니라 이 A라는 주사위하고 B라는 주사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사위가 1이 나온다고 했을 때 B라는 주사위가 꼭 3이 나와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죠. 근데 없지. 얘네들이 서로 독립적인 아이예요. 그치? 서로 독립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서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영향을 안 미쳐요. 이러한 경우에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수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시라는 말에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 얘기하는 동시, 자, 우리 이제 동시에 출발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 동시란 말을 의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냐 아니면 아니냐.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냐. 독립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 두 사건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독립적이냐 아니면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결과가 하나가 정해졌을 때 나머지 결과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사위 한 개를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만약에 나오게 된 눈의 수가 1이야. 1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2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지. 그치? 갑자기 이 주사위가 회전해가지고 처음에 1 나왔는데 갑자기 6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어? 그런 주사위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덧셈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에 대한 더 개념을 더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졸려 죽을까봐 내가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냥 21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문제 번호 758번. 자, 758번에서 문제, 758번 말고 759번을 보겠습니다. 759번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한테 저 덧셈과 곱셈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759번 보시면 여기서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곱셈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A 그냥 이 주사위 A,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니 아니면 독립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즉 A라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B라는 주사위에 뭔가 영향을 미칩니까? A가 3이 나올 때 B가 무조건 5가 나와야 돼요? 혹은 A가 4가 나올 때 B는 던지면 안 돼요? 이런 건 없지. A하고 B는 서로 자유도가 그냥 각자 따로 놀 수 있는 아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A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에다가 B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짝수에는 주사위가 짝수에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치, 세 가지. B는 몇 가지야, 태경아? B는 3의 약수에는 나와야 돼. 3의 약수가 뭐겠죠? 1, 3. 그치. 그래서 두 가지. 그럼 얘네 둘을 곱하는 거예요. 얘 구분 못하시면요. A, B 잘 구해놓고 더 하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 여섯 가지.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저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솔직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에 대한 내용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금방 끝나요. 얘를 얼마나 잘 이해해야 되나 핵심이야. 선생님? 저랑 처음 만날 때부터 조시봅니까? 수학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재미가 없지만 일단 요 논리의 흐름만이라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만약에 피곤하면은 밖에 나가서 물 먹고 오셔도 되니까 혹은 서서 들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하시되 졸지만 마십시오. 알겠죠? 덥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좀 더 켜게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759번은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고요. 그럼 758번도 한번 볼게요. 758번은 각 면의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 20면체의 모양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가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4. 그러면 첫 번째는 3의 배수 봐야 됩니다. 1부터 20까지 3의 배수 몇 개예요? 혹시 뭐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369 이렇게 하나 쓰지 말고 모르시나요? 어떻게 계산하죠? 어떤 배수를 구한다, 배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1부터 예를 들어 n까지 중에 3의 배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n을 3으로 나누고 이때 해당하는 몫이 3의 배수의 개수예요. 즉 n까지 3 곱하기 k를 해서 제일 가까운 수가, 그러니까 n보다는 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 중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딱 깔끔하게 나오면 떨어지는 숫자까지가 3의 배수.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1부터 20까지 2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예요? 6이지. 그래서 6, 요게 6. 생각해봐요. 3 곱하기 6 하면 몇입니까? 18이지. 그러니까 18 다음에 3이면 21이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6개. 이렇게 구하는 거야. 369 세는 거 아니야. 만약에 문제 풀다가 369 세고 있으면 이제 꿀밤 때린다잉.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4의 약수의 경우에서 4의 약수 뭐 있죠? 1, 2, 3. 그치? 그래서 1, 2, 4 총 3가지.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진다. 이거 동시에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
주사위 하나를 두 번 만드는 거니까 이건 동시에 발생하지 못하지. 같은 시간대에 발생하지 못하지. 그럼 이거 곱셈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던지는 결과와 두 번째 던지는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아니지.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에 던져도 똑같은 상황인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곱셈이라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건이라고요. 독립적인 사건일 때는 곱셈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6에다가 3을 곱해서 18가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요 개념을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동시에 발생하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다른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지금 바로 얘기해 주세요. 혹시 지금 요 곱셈과 곱셈 이해되시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 좋아. 근데 아마 한 번 듣고 나서는 확실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다른 예시들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러면 760번 보겠습니다. 760번 보시면은 이제 방에 문이 4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그 도면 같은 거 읽는 방법 아세요? 아, 모르시나요? 자, 선생님 그만 자요. 아니, 야. 나랑 만난 지 지금 몇 분째인데 내 소리 재미없으니까 약간 상처인데 물론 재미없을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해볼게. 이런 760번 같은 도면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얘가 문이에요. 얘가 그 왜 여러분들 저 문 같은 것도 열고 닫을 때 약간 이렇게 삐 하고 이 여기 만약에 문고리가 있으면은 여기 문고리 자꾸 이렇게 열 수 있잖아. 그치? 그 연 궤적을 그리는 건 거라서 얘가 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이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모양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문이 4개가 있다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이때 방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문이 다르다면,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가장 위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장 위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나갈 때 이 문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푸느냐? 자, 먼저 이제 여기서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냥 이 문제를 먼저 풀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문이 4개 있죠? 문이 4개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문 몇 개를 쓸 수 있어요? 위에 문, 옆에 문, 아래 문 2개. 그 중에 어떤 문 하나라도 선택하면 되지. 그치? 어떤 문 하나 선택하면 되지. 그러면 그 문 4개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그치? 그런데 다시 이 방 안에 나올 때에는 내가 들어온 문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겠지. 그러면은 한 가지가 빠지니까 3가지가 빠지는데 얘를 곱셈으로 계산한다. 왜 곱해요? 3개 왜 곱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네. 윤지는요? 왜 곱해요? 잘 모르겠습니까? 소현이라고 했죠? 아닌가요? 소은이? 네, 소은이는 왜 곱하는 것 같아요? 서서 들으십시오. 네, 5분 동안 서 계세요. 네. 자, 얘 곱하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도면을 좀 그려볼게. 자, 일단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4개, 나올 때는 3개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빨간색은 들어가는 걸 볼게요. 제가 이쪽 문을 쓰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는 이 빨간 문 내가 못 쓰지. 이 빨간 문 내가 못 쓰고 나머지 이 세 개의 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빨간 문을 썼다고 했을 때 나머지 세 개의 문, 즉 이제 나 방에서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세 개의 문을 사용하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나요? 물론 얘를 못 쓴다는 전제 조건은 깔려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얘를 썼을 때에는 무조건 얘는 빼고 나머지 두 문을 써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없지. 그럼 이 나머지 세 개의 문을 선택하는 건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된다? 얘가 지금 나올 때와 들어갈 때는 서로 독립적인 아이인 거다. 즉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곱셈으로 된다. 아시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싶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문을 제가 넘버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상을 쓰는 겁니다. 처음 문,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문을 앞에다 쓸게요. 나오는 문을 뒤에다 쓸게요. 그러면은 A라는 문을 썼으면은 그 다음에는 B로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A라는 문을 썼으면 C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A라는 문을 썼으면 D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문을 썼을 때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B라는 문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나올 수 있는 문은 뭐예요? A. 그치? 그리고 B라는 문을 썼을 때는 C. B라는 문을 썼을 때는 D. 얘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럼 C라는 문을 썼을 때도 세 가지. D라는 문을 썼을 때도 세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이전 시간에 안 배웠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요거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림을 수용도라고 합니다. 즉 처음 썼을 때 나온 문을 처음 썼을 때 들어가는 문을 B가 A라고 하면 B, C, D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B일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 C, D. 태경이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D는 A, B, C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수용도를 쓰든 직접 순서상을 쓰든 아니면 요 곱셈 공식을 쓰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곱셈으로 계산하는 뭘 하든 상관없는데 결국 지난 시간에는 이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직접 세는 걸 여러분이 숙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고 있을 거냐? 문제는 그나마 문이 4개고 나오는 문이 3개고 이러니까 되게 순서상으로 쓸 수 있지. 근데 나중에 문이 20개다 이러면 그거 다 셀 거야? 다 그릴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커질 때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61번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1분 드려볼게요. 761번 해보십시오. 760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등산로가 6가지 있다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물 먹고 오세요. 더 이상 안 돼. 물 먹고 와. 얼른 드시고 오십시오. 물
물이라도 드시는 이제 물 먹기 싫으면은 진짜 일어서라도 수업 들으세요. 더 이상 안 돼. 자, 761번 보겠습니다. 혹시 답 구하신 분 있습니까? 없네.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돼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얘기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시작에서 정상까지 해당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금 그래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시작부터 정상까지 총 이 6개의 경우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일단 시작에서 정상까지 가는 데는 몇 가지의 경우가 존재해요? 6가지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가지가 존재해요. 그러면 자, 이 6가지 중에 내가 어느 하나를 썼어.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얘를 썼어. 그럼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길은 이제 정상에서 다시 시작점으로 갈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정상에서 시작점으로 갈 때는 몇 가지의 길만 쓸 수 있어요? 5가지.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점에서 정상점까지 갈 때 이 길을 썼다고 해서 정상점에서 시작점까지 갈 때 다른 길을 선택 못합니까? 그렇지. 얘만 선택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쪽 길에는 영향을 딱 준 게 아니죠. 즉 내가 등산할 때 올라가는 거랑 다시 하산할 때랑 상황 자체가 다른 상황인 거지. 서로 독립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 곱하면 돼. 그래서 이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30까지. 그래서 확률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이 2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냐 아니면 독립적이냐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곱하냐 더하냐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762번 뭐 한번 해보실래요? (762번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힌트를 드려보자면 A부터 최종적으로 C까지 가는데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A부터 B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시기 시작한 분들 금방 풀었을 겁니다. 일단 여기 이 A부터 B, C까지 가는 거는 몇 가지가 나오나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먼저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셉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느랑 B에서 C까지 가는 이 2개의 사건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는요, 얘네들이 서로 독립적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미칩니까? 즉 곱셈을 할 거예요, 덧셈을 할 거예요? 이지선 대응이에요. 찍어보세요. 뭘 할 거예요? 어이? 이거 90은 없어요? 윤지야 뭘 할까요? 그렇지, 곱셈. 곱셈으로 하는 이유는 A에서 B, B에서 C까지 가는데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이에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내가 2번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B에서 C까지 가는데 꼭 첫 번째 길을 선택하지 마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셈으로 해서 얘네들을 가지.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총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얘네들을 더해야 되겠죠. 얘는 왜 더해요? 얘는 만약에 내가 A에서 B까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결정하면 두 번째 방법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A부터 C까지 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태경이한테 갔는데 윤지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태경이 쪽으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가 태경이한테 직접 가는 걸 선택을 했어. 그럼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더 어렵다. 즉 1번을 선택했을 때 2번을 선택 못한다? 그러면 그때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8 더하기 3에서 11로 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좋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예시를 안 들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수학적인 거 빼고요. 결국엔 경우의 수는요.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태경의 윤지는 알고 있으니까 소은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예를 들어 장래희망이나 꿈 쪽이 뭐 수학이나 과학 쪽 관련이 있나요? 너무 헛거리 저리는데 좋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다 공통점이라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수학이나 과학 쪽 물론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이면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쪽에 관련 없다면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바로 이 확률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외 다른 학문들에서 혹은 다른 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경우의 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회사 차리고 싶어, 나만의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럴 때 경우의 수를 정말 많이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는 수학적인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돈을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돈을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 거야. 뭐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 만들고 싶어.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단 하나 만들고 싶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화장품 회사를 만들 때 그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 돈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해야 돼? 직원을 고용해야 돼, 원자재 사야 돼, 얘네 포장도 해야 돼, 그치? 매장에다 진열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치? 이런 것들을 다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야 된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통달하고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를 받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전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나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다면 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덧셈으로 계산하고 곱셈으로 계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했느냐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이제 세상이 얘기하는 논리가 똑같냐라는 걸 여기서 이제 조금씩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생활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식사를 안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뭐 현행까지 다 끝나고 여기 분식집을 가서 메뉴를 한 가지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메뉴판에 떡볶이 뭐 이제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분식집 하나 가지고 뭐 라면 뭐 그 다음에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 한 3개에서 5가지의 메뉴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떡볶이를 고르면 나머지 4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 못하지. 그치? 그러면 얘 한 가지를 고르면 얘 한 가지 혹은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내가 한 선택이 나머지 4개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지. 그럼 얘는 덧셈으로 계산해야 돼요? 곱셈으로 계산해야 돼요? 덧셈으로 계산한다. 그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우리 5가지 메뉴 있으니까 5개 중에 선택하면 돼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논리가 얘네는 내가 선택했을 때 나머지를 선택 못한다는 논리가 숨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덧셈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를 곱셈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지금 5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5에 5승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 뭐라 할 거예요? 너 멍청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야. 덧셈이야 이럴 때. 그러면 언제 곱셈이 되느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밥을 먹고 배를 든든히 채웠어. 든든히 채웠으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식사 끝났으니까 이제 배도 채웠으니까 바로 수학 공부하세요. 이렇게 수학 공부 할 거야? 안 할 거야. 수학 공부 안 할 거야. 그치? 야 나라다 말이네. 안 할 거야. 배를 채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쉬어야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쉴 때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노래방도 있겠고 PC방도 있겠고 그치? 혹은 뭐 저기 뭐 인형 뽑기방도 있겠고 그치? 아니면은 다른 뭐 친구들이랑 뭐 공원 산책한다는 것도 있겠고
지금까지 더우면 공사 좀 예매했는데 어쨌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 너무 수학같으니까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내가 방금 전에 떡볶이집에서 분식집에서 무언가를 먹었다라는 게 이 네 가지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지. 내가 떡볶이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PC방 못 가니? 내가 공원 산책 못하니?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곱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거기가 곱하기가 들어간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 중에서 라면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선택지가 4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총 메뉴랑 이 선택지랑 해가지고 9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엥? 그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상황에 맞춰서 언제 곱하냐 언제 더하냐를 계속 인지해봐야 돼요. 왜 얘는 더하고 왜 내가 분식집에 갔을 때 메뉴를 고를 때는 왜 더하고 왜 내가 분식집 이후에 그 다음에 휴식지를 정할 때는 왜 얘를 곱하냐 계속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 혹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 얘를 선택 못하잖아. 내가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 못하잖아. A에서 C까지 바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B 들려야 돼 이러면 화딱지 나지. 그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실생활에 대입해서 자꾸 얘기 드리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강릉까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근데 부산 찍고 가야 돼 이러면 강릉까지 쭉 가고 있는데 부산 찍어야 된다고? 화는 안 나. 나지. 그치? 애초에 그럴 거면 처음부터 얘기하던가. 그쵸?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처음부터 여기 인천에서 부산 찍고 강릉 가자 랑 인천에서 강릉으로 바로 가자는 다르다. 그쵸? 그런 얘기를 계속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763번 지금 한번 풀어봐봐요. 이거를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것만 생각해도 끝나요. 정말 얘기하지만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끝나. 나오죠? 몇 개입니까? 그렇지. 혹시 8개 말고 다른 거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되게 쉬워요. 이것만 이해하면 솔직히 오늘 수업의 핵심은 얘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 연결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764번에 대한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물건 A가 N개, 물건 B가 N개 했을 때 A와 B를 각각 1개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개. 자 요거 한번 얘기해보면 여기도 곱셈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A를 선택하는 것과 B를 선택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A 중에 내가 어떤 한 개를 선택하는 것과 B 중에 어떤 한 개를 선택하는 거는 얘네들은 서로 완전 별개라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 곱셈에다 표시해가지고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써요. 서로 독립적이다.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아니면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교과서는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동시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절대로 same time의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가 아니야. 수학에서의 동시는. 자 그러면 764번을 예를 이용해서 볼게요. 764번은 문방구에는 4종류의 가위와 5종류의 풀, 3종류의 지우개가 있다. 가위, 풀, 지우개를 한 세트로 팔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위, 풀, 지우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4종류 중에 가위 하나 선택하고 5종류 중에 하나 선택하고 3종류 중에 지우개 하나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가위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4개예요. 그치? 그 다음에 풀은 5개, 지우개는 3개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 가위, 풀, 지우개를 선택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아니지. 그래서 곱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그러면 765번 해보십시오. (765) 번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왜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그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할 말이야.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 그분들한테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경우의 수를 얘기하잖아. 아주 신납니다. 그러면 765번은 혹시 소은이는 나왔나요? 몇 개 나왔어요? 60개. 그치. 좋아요.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6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766번 한번 보겠습니다. 766번은 6명의 학생이 각각 한 개씩 깃발을 들고 있다. 이때 6개의 깃발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신호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문제 자체는 쉬운데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신호를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한 사람이 깃발이 있어요. 이런 깃발이 있는데 얘를 들 때와 그리고 얘가 없을 때, 그러니까 한 명이 깃발로 할 수 있는 거는 깃발을 든다, 안 든다, 요 두 가지지. 그치? 요 두 가지를 놓고 신호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명일 때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두 명일 때 생각해보자. 자, 두 명일 때는요, 깃발 두 개를 둘 다 든다. 혹은 둘 중에 한 명만 드는데 A, B니까 A라는 사람이 든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든다. 그 다음에 둘 다 들지 않는다. 총 몇 개예요? 네 가지지. 이 네 가지 어떻게 나오나 생각해보면은 한 명일 때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근데 두 명일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 두 가지, B라는 사람 두 가지인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깃발을 든다 안 든다 이거 선택을 할 때 서로한테 독립적인 걸까요? 아니면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그렇지, 독립적이겠지. 아, 그리고 참고로 독립적의 반대말은 종속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엮여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독립적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아주 잘했다면은 6명일 때는 2를 몇 번 곱하면 돼요? 6? 끝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쓴 거지, 얘 문제 풀 때 풀이 과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쵸?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2에 6 쓰면은 몇 가지? 64가지. 그치? 참고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수학적 계산 방식 그리고 신호가 컴퓨터의 이진법이에요. 얘를 기초로 해서 계산기,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얘가 기초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767번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바로 나올 겁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색의 전구가 순서대로 하나씩 있다. 몇 개? 껐다 켰다. 하나당 껐다 켰다. 두 가지니까. 이게 4승계. 그래서 총 16개. 그치? 태경이 16개 나왔어? 아, 좋아요. 자, 그러면 76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A, B, C를 네 가지의 색으로 칠한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순서를 칠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A, B, C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A, B, C 여기서 얘 칠할 수 있는 색, 얘 칠할 수 있는 색, 얘 칠할 수 있는 색 그 가지수 생각해보세요. 그냥 A만 선택해. A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네 가지. B는요? B도 딱히 뭐 없으니까 네 가지. C는 네 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A는 빨간색으로 칠했다라고 했을 때 B는 빨간색으로 못 칠한다 혹은 뭐 파란색으로 칠해야 돼 이런 거 있나요? 없지. 내가 칠한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각각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4의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769번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씩이니까 3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7가지.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똑같은 색으로만 칠하게 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걸 여러분들의 방을 꾸밀 수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막 여러분들의 방을 하얀색이나 검정색 한 색으로 쭉 칠하래요. 물론 그걸 좋아하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약간 미니멀한 분들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색을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조금 칠해주거나 약간 혹은 내가 원하는 뭔가 포스터를 붙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770번 같은 문제가 어떤 벽 안에 영역을 나눠서 이 영역을 각각 칠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768번이랑은 다른 게 이제 A, B, C, D 요 영역 총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얘네들은 인접해 있는 영역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조건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봤냐면 이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를 잡습니다. 상관없어요. 순서를 어떻게 잡든 상관없습니다. 요 순서대로 잡을 거예요. 즉 A부터 칠해서 D까지 끝내는 걸 잡을 거예요. 그러면 A에서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가 존재해요. 그치? 그러면 B를 한번 볼까요? B는요 지금 A랑 접해 있죠. 그치? 그래서 B는 여기 A랑 접해져 있기 때문에 B는 A에서 칠하는 색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가지. 그치?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요 A에서 칠한 색, B에서 칠한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2가지. 그쵸? 그럼 D는요? D는 B하고 C에서 칠한 색만 선택을 못하는 거지. 그럼 A에서 칠한 색을 D에다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2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먼저 세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칠할 때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이 4가지 색깔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빨강, 파랑, 분홍, 초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내가 이 A를 빨강으로 칠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B, C, D는 B 빨강을 제외한 3가지, C는 A, B 빨강하고 B의 색깔을 제외한 2가지, D는 B, C의 색깔을 제외한 2가지니까 얘네들을 색깔을 선택하는 데는 자유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나요? 근데 모든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가 아 미안합니다. 내가 문제 잘못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서로 다른 거네요. 쏘리. 그러면 여기만 달라지겠네요. D는 한 가지만 달라지겠네요. 그치? 좋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그러면 D에서 한 가지만 가능한 거니까 결국에는 A에서 빨강을 선택을 했을 때 B에서 셋, C에서 둘, D에서 하나. 얘네들이 각각 서로 내가 색깔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니까 안 줍니까? 주나요?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빨강 선택했어. 여기 무조건 초록색 선택해야 돼? 아니지. 그냥 빨강만 제외하고 3가지 이미 선택했잖아. 그치?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가는 거예요. 모두 영향을 안 줘요. 왜냐면 그 영향을 주는 녀석을 이미 빼버렸어요.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일단 771번 풀고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할게요. 771번 풀어보세요. 몇 가지 나와요? 혹시 수건이 몇 가지 나왔어요? 120까지? 그치.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경우의 수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 n명 혹은 물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원수를 좀 제한해 볼게요. 4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한다 해봅시다. 물건이어도 상관없어요. n개의 물건, n개의 페인트 어떤 건 상관없어요. n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얘는 각 자릿수에다가 몇 명씩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자리에는 몇 명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갔을 때 이게 아니라 몇 가지 후보가 가능한가요? 처음에 n명이 있으니까 n가지의 후보가 가능할 거예요. 그치?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자리부터 자 이제 앞으로 4명이 하나, 둘, 셋, 4자리에 앉을 거야. 이 4자리에 앉을 건데 먼저 여기부터 자리를 잡아보자. 누가 앉을래? 라고 하면은 몇 가지 사람이 가능하죠? 후보가 저부터 하나, 둘, 셋, 넷. 그치?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첫 자리에는 4가지가 가능해. 그럼 이 자리에는 첫 자리가 결정됐어. 여기 사람 앉았지? 그럼 여기 중에 한 명이 여기 앉는 거잖아. 그럼 여기 몇 가지 가능해요? 3가지. 그럼 여기는 2가지. 그치? 여기는 1가지. 그래서 2. 태균이 이해되지? 지나치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된다? 만약에 여기에 제가 앉았다고 쳐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절 싫어한다면 여기에 앉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절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앉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앉은 사람과 여기 앉은 사람 서로 내가 여기 앉다 해서 여기 누가 못 앉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n명일 때 봅시다. 요거를 잘 생각해. n명을 1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4명일 때 자리가 4개였어요. n명일 때는 자리가 몇 개일까요? 그렇지. n개요. 그러면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후보는 몇 명일까요? n명. 여기서 한 명 빠지니까 n-1. 여기서 이제 한 명 빠지니까 n-2. n-3명에서 가장 마지막에는 앞에 이미 싹 다 채웠잖아. 그럼 가장 마지막에는 한 명. 얘네들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예요. 이게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얘를 n부터 n-1, n-2 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의 기호로 약속했어요. 바로 n 팩토리얼이에요. 요거를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약간 쓸 때에는 느낌표처럼 씁니다. 그러면은 얘가 알면 건 n 팩토리얼. 그러면 요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이 팩토리얼 이거 썼네 이미 4 팩토리얼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771번 문제를 풀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했죠. 그럼 요거는 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조금씩 응용된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쓰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장이 있습니까? 반장이나 부반장 있나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런 귀찮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반장이나 부반장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소풍이나 현장학 체험학습 같은 거 갈 때 뭐 이렇게 쭉 일렬로 줄 세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때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제일 최적의 경우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772번하고 77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내용이 연결돼서 나온 내용이 772번하고 773번 숙제를 보시고 774번입니다. 얘가 774번이에요. 자, 774번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요것만 설명해 볼게요. 결국엔 얘가 기초고요. 이제 N명 중 R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책을 표시해 주세요. N명 중 R명이고요. N명 중 R명을 뽑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N명을 진짜 다 세우는 거지. 근데 요거는 그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자릿수. 자, 얘는 N명을 다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릿수가 몇 개야? N개였어. 근데 여기는 N명 중에 R명을 일렬로 세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련한 자릿수가 몇 개일까? R개가 되는 거야. 얘가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다르지 여기서 또 채워나가는 후보는 똑같거든요. 그럼 가장 맨 앞에는 누가 오겠어? N이 오는 거야. N가지의 후보가 가능한 거야. N가지의 후보가 가능하고 여기 한 명 채웠으니까 N-1, N-2까지 후보가 가능하면서 가장 마지막에만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 뭐게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N-R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첫 번째 자리일 때 N명이었잖아요. 두 번째 자리일 때 N-1이었어요. 세 번째 자리일 때 N-2이었어요. 자, 여기는 R번째 자리지. 첫 번째일 때 N, 두 번째일 때 -1, 세 번째일 때 -1. 느낌 오세요? 그러면은 R번째일 때는 N-R이 아니라 R에서 -1을 뺀 것만큼 빼줘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느낌이 잘 안 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짜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세요. 우리 4명을 해볼게. 4명 중에 2명 세울 거야. 몇 명 후보? 4명. 몇 명 후보? 3명. 그치? 끝. 만약에 4명 중에 2명 후보 N-R이라면은 여기가 2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었지? 3이 빠지죠? 즉 앞에 있는 자릿수에 N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1씩 밀려서 M 여기서 R-1만큼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N부터 N-1, N-2 해서 요거를 마이너스를 싹싹 넘겨서 해보면 -R 플러스 1이거든요. 요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요 개념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NPR 이퀄이에요. 적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NPR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NPR이 되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N팩에서 N-R팩을 나누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은 여기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조금 바로 이야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요 개념이 왜 이렇게 되느냐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지금 774번입니다. 6명 중에 친구들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처음에 올 수 있는 6, 그 다음에 5, 4, 3까지만 계산해야 되죠. 왜냐면 자릿수가 4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진짜 계산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요거 한 번만 계산해도 슬슬 토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제 습관화될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총 36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럼 775번도 상황 자체는 774번이랑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A, B, C, D, E, F 6문자 중에서 3문자를 택한다가 그냥 6명의 사람 중에 6명의 친구 중에 3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란다는 거야.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얘가 진짜 핵심이에요. 오늘 따라 핵심이 좀 많긴 한데 근데 진짜 핵심이에요. 이 상황을 갖고 다 응용합니다 이제. 그러면 776번 볼게요. 776번 보시면 A, B, C, D 4명이 한 줄로 늘어설 때 벌써 여기서 나와요. 한 줄로 늘어설 때인데 문제는 A가 맨 뒤에 쓰는 거야. 자, 요거 상황을 어렵게 해석하면은 이제 문제 경우에서 문제 풀 때 속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상황 자체, 아까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을 볼 건데요. 자, A, B, C, D 4명인데 A 자리가 이렇게 네 자리인데 A 자리가 이렇게 결정될 때 그럼 얘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하면 돼? 3명을 일렬로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뭐랑 똑같냐면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어주실래요? 거기다가 776번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3명을 일렬로 나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이제 2학년 2학기랑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2학년 이렇게 기말고사 중이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냐면요, 이런 문제 상황에서 간단하게 해석하거나 바꾸는 이해력을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방학 동안에 조금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A를 빼면 보다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6가지. 그럼 777번 볼까요? 777번 A, B, C, D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징검다리 형식으로 나눠주는데 B가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뭡니까? B를 빼고 A, C, D를 일렬로 나누는 거지. 바로 나오죠.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77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거는 시간 제가 조금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세요? 푸는 거 있어요. 요거 푸는 거긴 한데 요거 답이 없어가지고 이해되시죠?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죠. 풀렸나요? 어떻게 했어요? 수업 페이지 얘가
일단 이 곱하기 2라는 흐름이 좋아요. 16개가 진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빼면 다가 빠지면 4명인 거지. 4명을 1로 나누면 4, 3, 2. 그치? 아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십니까? 좋아요. 여기서 제가 다만 한번 해볼게요. 가나 다나 5명이야. 그치? 5명 중에 다를 맨 앞자리를 정해놨어.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4개만 생각하면 돼. 그치? 이 4개를 다를 기준으로 뒤에 4자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 4자리 첫 번째 자리 56은 몇 개야? 그렇지. 그 다음에는? 그치. 그 다음에 2개랑 이게 되시죠. 얘네들은 싹다 어떻게 계산될까요? 곱습니까? 넣습니까? 그렇지. 그럼 다가 처음 왔을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많은 다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2번 있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1178번에 대한 정답은 아마 48가지가 나올 거예요. 태경이 48가지 나왔니? 몇 가지 나왔어요? 5 플러스 1.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하고 이제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다하고 마가 첫 번째에 올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을 각각 생각해 보면 돼요. 다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뒤에 몇 개가 온다? 4개가 온다. 즉, 그냥 얘는 4명을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 번만 쓰면 돼요. 따라서 4, 3, 2, 1.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자리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얘가 2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마가 처음 나왔을 때도 총 4자리가 있고 4, 3, 2,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24가지가 있어서 24가지가 2번이 있는 거다. 여기서 더하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렇죠? 다가 맨 앞에 오는 거야. 마가 맨 앞에 오는 게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안 되지. 서로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더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과 덧셈을 얘기할 수 있고, 즉 만약에 이 778번 같은 상황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뭐죠? 4명의 사람을 1렬로 세우는데 그거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다일 때와 마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가는 게 778번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779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안 푸는 문제들은 다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8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80번은 4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한 줄로 서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부부가 서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웃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4명의 자녀를 둔 부부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녀는 A, B, C, D라고 쓰고 그 다음에 부부는 가나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총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치? 근데 이 문제는 6명을 1렬로 쓰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하고 나가 꼭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두 분처럼 연결되어 있을 때 이웃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꼭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붙어 있는 거를 한 묶음으로 아예 그냥 포장해 버려요. 그냥 줄로 꽁꽁 묶어버려. 너희들 이제 거기에 그냥 꼼짝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꽁꽁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앉고 싶어도 2명에서 묶어서 앉을 수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다. 그러면 2명을 1명으로 묶었지.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총 5명을 1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묶은 거는 솔직히 우리 편의상 묶은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묶었지만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배려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저하고 어떤 사람이 꼭 같이 이웃해서 찍어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 그 사람이 왼쪽에 서 있는 거랑 내가 왼쪽 그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는 거랑 서로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에 이제 묶인 거를 묶인 사람을 자리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곱셈이 들어가는 거는 5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 묶인 사람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묶인 사람을 자리를 바꾸는 거 가나 나 가. 그치? 그래서 여기에 2.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계산해보면 240까지가 나올 거예요. 즉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 뭔가 조금씩 확장되죠. 어찌 보면은 가나 나가도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2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783번까지 한번 문제 숙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만, 의견 좀 적었네. 783번까지. 그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 빨리 내서 쭉쭉 나가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